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커리를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요 문제들을 우리 엑스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이벤트 횟수와 구분을 이제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해당 구분에 속한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벤트 횟수만큼 이벤트란에다가 요 까만색 별표를 표시하는 이벤트 대상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벤트 횟수하고 구분 이 두 가지를 이제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라고 해서 두 개의 이제 대화 상자가 나타났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벤트 횟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세 개를 이제 입력했대요. 3을 이제 입력하고 그때 구분을 이제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C를 이제 입력했대요. 그렇게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우리 실제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구분이 이제 C인 그 데이터들 있죠. 구분이 이제 C인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까만색 별표 3개, 3이라고 이제 입력했으니까 3개씩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업데이트를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이 데이터는 우리 별표가 하나도 없죠. 지금 여기도 우리 별표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왜? 지금 여기 만료일이 2025년 6월 1일 이후인 그 회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데이터들의 만료일을 보면 지금 2025년 6월 1일 이후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데이터는 지금처럼 별표가 업데이트가 안 된 거고 나머지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별표 3개씩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 같이 풀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 거니까 일단 만들기 이곳으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만들기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건데 지금 요 업데이트 쿼리는 우리가 쿼리 디자인으로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해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떴는데 그때 속성 시트 창 얘는 이제 지금 당장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꺼버릴게요.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이제 회원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료일이 2025년 6월 1일 이후인 그 회원만 대상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원 테이블을 이제 업데이트 할 거니까 회원 테이블을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해서 회원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회원 테이블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테이블은 더 이상 추가할 필요가 없으니까 테이블 추가 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리고 요 회원 테이블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회원 테이블 지금 이곳에 실제 이제 회원 테이블이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회원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이벤트라는 곳에 보면 까만색 별표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고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곳에 해당하는 그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만 까만색 별표가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회원 테이블 일단 꺼버릴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쿼리가 업데이트 쿼리죠. 그러면 우리가 쿼리의 종류를 먼저 바꿔줘야 됩니다. 해서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이제 쿼리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 거니까 업데이트 얘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찍게 되면 지금처럼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우리는 이 회원이라는 그 테이블에 이벤트라는 그 필드의 그 값을 업데이트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이벤트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를 먼저 따당하고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그 필드가 우리가 구분을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분이라는 그 필드도 이제 필요하니까 구분도 더블 클릭해서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만료일이 2025년 6월 1일 이후야?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죠. 그것도 이제 조건으로 써야 되니까 우리 만료일이라는 그 필드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벤트 이 필드에다가 지금 까만색 별표가 들어가도록 업데이트를 시켜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그 개수만큼 까만색 별표를 이제 표시해달라. 그걸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그 내용을 이제 업데이트 이곳에다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지금 여기서 함수를 이제 스트링,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스트링이라는 그 함수요. 스트링이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우리가 개수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문자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문자를 이 개수만큼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요. 그때 이제 개수는 여기서 이제 입력을 받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 입력된 그 값 그냥 그대로 쓸게요. 일단 쓸게요. 일단 이렇게 이제 써놓고 뒤에다가 뭐를 반복해달라? 우리 까만색 별표요. 이런 이제 특수문자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자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자음 중에 미음에 들어있다고요. 해서 미음하고 한자 키요. 미음하고 한자 키를 누르면 지금 좀 이렇게 나타나고 까만색 별표가 지금 이 위치에 있으니까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요 까만색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3이라고 쓰게 되면 요 까만색 별표가 3개씩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숫자 값을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요 개수 쓰는 그 자리에다가 숫자를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면 대괄호로 묶어서 이 메시지만 그대로 똑같이 써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요 자리에다가 대괄호 열어서 여기다가 이벤트 횟수 이렇게 이제 똑같이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1부터 5까지다 라고 해서 똑같이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를 입력해주고 똑같이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런 거 이제 입력할 때 맨 뒤에 입력하세요 하고 그 뒤에 뭐 점 그런 게 있나 없나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괄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내가 지금처럼 대괄호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입력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뜰 거고 그때 내가 3이라고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요 위치에 이제 3하고 그 값이 요 위치에 들어간다고요. 해서 스트링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해라. 뭐를? 이 별표를 몇 번? 우리 매개 변수로 입력받은 3개를 이제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한 이 코드를 지금 우리 업데이트 요 위치에다가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 썼던 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구분도 이제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C를 이제 입력 받으면 구분이 이제 C인 그 데이터들을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구분이 이제 C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줘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조건 쓰는 그 칸이 따로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 값을 입력 받을 수 있도록 써주면 됩니다.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 받을 수 있도록 할 때는 아까처럼 우리가 대괄호를 묶어서 또 써주면 되겠죠. 그때 또 대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요 메시지요. 요 메시지를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A다, B다, C다. 그 사이에 보면 쉼표도 있고 띄어쓰기도 있어요. 똑같이 이제 입력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구분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대문자 A, 한 칸 띄고 B, 한 칸 띄고 C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닫아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주고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맨 뒤에서 이렇게 대괄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썼던 요거를 우리가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된다고요. 해서 지금 방금 썼던 그 조건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C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 그 C라는 게 지금 조건 이 위치에 이제 C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해서 구분이 C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조건이 만들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만료일이라는 이 필드에도 조건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그 날짜가 2025년 6월 1일이니까 2025년
6월 1일 하고 이렇게 이제 날짜를 써주고 이후인 그 회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요거를 요렇게 써서 우리가 조건 쓰는 곳에다가 그대로 써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요런 이제 날짜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이게 날짜다라고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좌우로 뭘 붙인다? 샵을 이제 붙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샵으로 묶어서 이제 입력을 해줘야 아 이게 날짜구나 그렇게 이제 인식한다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 여기는 이 날짜 이후라고 그렇게 나왔지만 만약에 이 전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전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지금 요거를 우리가 작거나 같다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해서 이후 그러면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전 그러면 작거나 같다. 요 기호를 써야 돼요. 이전이 됐든 이후가 됐든 기준이 되는 그때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썼던 그 조건을 우리가 만료일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결과라고 있고 우리 실행 아이콘이 있죠.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벤트 횟수를 이제 입력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매개 변수값을 입력하라고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때 요런 이제 메시지 똑바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우리가 오타가 있나 없나 그런 거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문제 제시된 것처럼 3이라고 똑같이 이제 입력할게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또 9분이요. 9분을 이제 입력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확인해야 돼요. 그때 이런 이제 메시지 사이에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제시된 것처럼 똑같이 이제 C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42행을 새로 고칩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지금처럼 이렇게 요 데이터 우리 3이다 C다 이렇게 이제 입력했을 때는 42개의 그 행을 새로 고칩니다. 그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해달라고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바뀌는 게 없지만 우리는 회원 테이블을 이제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회원 테이블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겠죠. 회원 테이블 요거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이 C인 그 데이터들이요. 구분이 C인 그 데이터들 이만큼만 일단 좀 보자고요. 별표 3개 해서 업데이트가 된 거 맞죠?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 데이터는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왜요? 만료일을 봤을 때 6월 1일 이후인 그 데이터가 아니니까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도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왜? 6월 1일 이후가 아니라 얘는 1월 8일이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정상적으로 만들고 실행되는 것까지 확인 다 해줬어요. 그러면 회원 테이블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쿼리도 이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요것도 그냥 꺼버리면 됩니다. 해서 X요. X를 눌렀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이벤트 대상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벤트 대상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쿼리 이름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벤트 대상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쿼리가 이제 만들어진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원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래요. 회원 테이블을 이용해서 정보를 변경할 그 대상을 조회를 하래요. 조회한 후에 그 조회된 내용을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하는 정보 변경 회원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문제를 읽어보니까 전화번호 그 필드의 값이 010으로 시작하지 않거나 비어있는 그 회원을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회원 테이블 좀 열어볼게요. 자, 회원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왔는데 우리 전화번호라는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02로 시작되는 그 전화번호도 있고요. 여기도 02로 시작되는 거, 02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도 있고 전화번호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엔 전부 다 이제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이런 전화번호가 들어있거나 전화번호가 입력 안 된 그 회원들을 찾아서 나중에 이제 정보를 변경할 건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따로 이제 데이터를 뽑아서 새로운 테이블로 그렇게 만들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회원 테이블 요거는 이제 꺼버리고요. 쿼리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 주고 여기서 쿼리의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여기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테이블 추가하고 이렇게 떴죠. 우리는 회원 테이블에서 이제 데이터를 추출해서 새로운 테이블로 만들 거니까 회원 테이블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회원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그러면 테이블 추가 요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원 테이블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때 문제 그림 보니까 우리가 결과값으로 회원번호하고 성명하고 과목하고 전화번호하고 요 네 가지만 우리가 결과값으로 이제 표시해 주면 됩니다. 해서 회원번호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성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과목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그리고 우리 전화번호 더블 클릭이요. 그때 우리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봤을 때 전화번호라는 그 필드의 값이 010으로 시작하지 않는 그 데이터도 찾아야 되고 비어있는 전화번호 그 필드의 값이 비어있는 그 사람도 찾아줘야 돼요.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전화번호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010으로 시작하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또 비어있는 그 회원들을 또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밑에다가 또는 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지금 전화번호 필드 값이 둘 중에 이제 한 개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을 거니까 이렇게 이제 두 칸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010으로 이제 시작하지 않는 그 데이터를 찾으라 그랬어요. 만약에 문제가 010으로 시작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이제 010이라고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별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는 이제 만능 문자를 쓸 때는 우리가 무슨 연산자 쓴다? 우리 like 연산자를 쓰더라. 해서 like라고 쓰고 지금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앞에는 010으로 시작하면 돼요.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 모든 문자 어떤 게 와도 상관없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지금 얘는 이제 전화번호지만 전화번호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010으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맨 끝에 끝나는 그 글자만 010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010이 포함된 거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앞에다가 별표 붙여주고 중간에 이제 010 써주고 그리고 맨 뒤에도 이제 별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우리 010만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010으로 시작되는 거, 얘는 이제 010으로 끝나는 거, 얘는 이제 010이 포함된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010으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는 게 아니라 시작하지 않는 그 데이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like 앞에다가 이제 난만 더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난 like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그 조건을 우리가 전화번호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010으로 시작하지 않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은 거고요. 그리고 비어있는 그 회원도 우리가 찾아줘야 되겠죠. 그때 이 전화번호라는 그 칸에 그 데이터가 비어 있어?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is null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시킨 거 이 조건은 전부 다 처리했어요. 그리고 얘네 이제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하는 그 쿼리를 이제 만드는 건데 그때 생성된 그 테이블의 이름은 정보 변경 언더바 대상 회원 이걸로 해라. 좀 이따가 요 테이블 명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난 라이크 이즈널 요런 이제 연산자를 사용해라. 요런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쿼리 실행했을 때 그때 결과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실행시켜 놓고 요런 이제 필드명도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킬 때는 우리 쿼리 디자인의 결과의 실행이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전부 다 검색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전화번호 보게 되면 02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왔고 중간중간에 이제 비어있는 그 데이터도 이렇게 나왔죠. 그때 우리 레코드의 개수요. 조회된 그 레코드의 개수 보니까 18개요. 지금 우리 결과 그림을 봐도 18개가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회원 번호다, 성명이다, 과목이다, 전화번호다 라고 해서 필드명도 똑같은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요. 이런 데이터도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 결과에는 박진하의 데이터까지만 나왔어요. 그러면 박진하 여기까지 우리 데이터가 똑같은지 비교해 주면 되겠죠. 얘는 창의 크기가 좀 작아서 그 밑에 있는 이상훈의 그 데이터가 표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문제 그림과 이제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하는 그 쿼리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쿼리 유형을 테이블 만들기 얘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테이블 만들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테이블 만들기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때 새 테이블을 이제 만들 거다. 그때 테이블 명은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테이블 이름을 쓸 수가 있죠. 그때 문제 제시된 이 테이블 명을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정보 변경 언더바 찍어주고요. 대상 회원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써주면 돼요. 요런 이제 제목 쓸 때 중간에 요런 언더바가 있으면 나도 똑같이 언더바 찍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맞게 했으면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요 쿼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실행 아이콘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18개 행을 붙여넣습니다. 새 테이블을 이제 작성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정보 변경 언더바 대상 회원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테이블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테이블 열어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만들어진 요 테이블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 전화번호가 뒤에 보니까 살짝 잘리죠. 이거는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가 열 너비를 조정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씨가 잘려 있으면 문제 그림과 이제 비교를 할 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열 너비 조정 좀 하자고요. 전화번호 요 필드의 열 너비를 이제 조정할 거니까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양쪽 화살표로 나옵니다. 그때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열 너비가 좀 더 넓어지죠. 이렇게 해서 내가 작성한 거랑 문제 그림이랑 비교했을 때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이제 작성이 다 됐어요. 그럼 이제 맞게 했다는 거니까 요거 이제 X 버튼 눌러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얘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쿼리도 이제 맞게 만들었으니까 쿼리도 꺼버리자고요.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정보 변경 언더바 회원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정보 변경 언더바 회원 조회하고 이렇게 우리가 쿼리 이름을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테이블 명을 쓸 때는 얘를 보고 쓰는 거고요. 쿼리 이름을 쓸 때는 얘를 보고 쓰는 거예요. 얘랑 이름 비슷하다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런 이름을 잘못 보고 잘못 쓰게 되면 당연히 틀린 걸로 채점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 테이블 명과 쿼리 명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원 테이블이 있고 우리 구분 상세라는 테이블이 있고 과목 테이블이 있대요. 이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과목명별로 구분 상세별로 인원수를 나타내는 과목별 구분별 인원수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크로스텍 쿼리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행머리꼴로 이제 뭘 쓸지, 열머리꼴로 뭘 쓸지, 값으로 이제 뭐를 사용할지 그걸 먼저 구분해야 되겠죠. 우리 문제를 읽어봤을 때 우리의 과목명별로 구분 상세별로 인원수를 나타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교실이 있고 소개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보니까 값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 값들이 이제 인원수예요. 그리고 이 인원수에 대한 소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고 그때 교실이 실습실하고 우리 일반실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위에 보니까 최우수 회원이다, 일반 회원이다, 우수 회원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때 지금 이 영역이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위에 보면 최우수 회원, 일반 회원, 우수 회원 얘네가 이제 우리 열 머리꼴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분 상세별로라고 했는데 이 구분 상세라는 게 지금 최우수 회원, 일반 회원, 우수 회원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봤을 때 구분 상세는 내림차순 정렬하고 구분 상세 그 필드 값에다가 회원을 붙여서 표시해라. 그러면 회원이라고 붙어있는 게 얘네들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 있다가 구분 상세라는 그 필드는 열 머리꼴로 쓰겠다. 그거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맨 앞에 보면 이제 교실이라고 있는데 이 교실은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게 되면 과목명은 마지막 두 글자가 교실이면 실습실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실로 표시해라. 그러면 지금 이 교실이라고 표현된 거 지금 이곳은 우리의 과목명이에요. 과목명. 그리고 우리 이제 세 번째 지상 보게 되면 인원수와 소개는 회원 번호 필드라는 거 그걸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개를 만들 때도 회원 번호 그 필드를 이용하면 되고 우리가 지금 인원수를 구할 때도 회원 번호 그 필드를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크로스텍 쿼리는 우리의 값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행이 두 개요. 이 값의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전부 다 이제 행에 들어간다고요. 행으로 교실하고 소개를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열 머리꼴로 이제 사용될 게 우리 구분 상세라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열을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크로스텍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우리 쿼리에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지금 여기서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회원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구분 상세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과목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세 개 테이블을 다 추가시켰으니까 테이블 추가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러면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쿼리 유형부터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로스텝이라는 거 있으니까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크로스텝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교실 요거부터 만들자고요. 교실을 만들 때는 과목명을 가지고 마지막 두 글자가 교실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교실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교실이면 실습실 요걸로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일반실로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IIF로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되고 마지막 두 글자를 꺼내올 때 라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과목명에서 마지막 그 두 글자를 먼저 꺼내와야 됩니다. 그거부터 이제 꺼내 오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라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해서 라이트 빼와라. 어디서? 우리의 과목명에서. 과목명은 이제 필드명이니까 이렇게 이제 대괄호 묶어 써주면 되고요. 우리의 과목명에서 라이트 오른쪽에서 몇 글자를 꺼내달라. 두 글자를 꺼내달라. 그렇게 해주면 이제 과목명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 마지막 그 두 글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교실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니까 IIF라는 요 함수로 묶어주면 되죠. 내가 라이트 함수를 구한 게 있다. 그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뭐랑 똑같아? 우리 교실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교실이랑 똑같으면 우리는 실습실이다 라고 해서 출력을 해달라 이렇게 써주고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우리 일반실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IIF 요 함수의 기준을 봤을 때 지금 이만큼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그래서 라이트 함수로 구한 그 결과값이 교실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조건을 써준 거고, 교실이면 우리 실습실 얘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거짓일 때는 우리 일반실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이런 이제 실습실이다, 일반실이다, 그걸 이제 우리가 결과값으로 표시할 때 그때 제목은 우리 교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맨 앞에다가 우리가 제목을 먼저 써줘야 되겠죠. 해서 교실이라고 쓰고 우리가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방금 썼던 그 내용을 여기다가 우리 첫 번째 칸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제가 지금 if하고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우리 최우수 회원이다, 일반 회원이다, 우수 회원이다, 이제 열 머리글로 쓸 거 그거 이제 갖다 놓자고요.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면 구분 상세는 내림차순 정렬하고 구분 상세 그 필드 값에다가 뒤에다가 회원 이 두 글자를 붙여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열 머리글로 이제 쓸게 구분 상세니까 구분 상세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구분 상세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이 필드명 뒤에다가 회원이라고 그 두 글자를 붙여야 되겠죠. 얘는 이제 필드명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괄호를 묶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뭘 표시해달라? 우리 회원이라고 이 두 글자를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런 열 머리글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으로 썼어요. 우리가 아까 교실을 만들 때는 식을 써놓고 앞에다가 어떤 제목으로 표시해달라 그걸 썼는데 열 머리글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따로 표시가 되지 않잖아요. 표시가 안 되니까 그냥 안 써주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EXPR하고 자동으로 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는 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왜? 따로 이제 제목이 표시가 안 되니까. 그때 이제 구분 상세라는 이 필드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정렬이 지금 이곳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계산한 이 교실은 우리가 크로스탭에서 뭘로 쓰겠다? 행 머리글로 쓰겠다. 그리고 구분 상세 얘는 이제 뭘로 쓰겠다? 우리 열 머리글로 쓰겠다.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개 이것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인원수가 나타나도록 그걸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여기 세 번째 지상 보게 되면 인원수하고 소개는 회원 번호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 세 번째 요 필드 쓰는 자리에다가 회원 번호라는 거 요거 이제 추가시킬게요. 회원 번호 더블 클릭해 주고요. 한 번 더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회원 번호가 두 개가 들어갔어요. 요 앞에 있는 요 회원 번호는 이제 소개로 쓸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소개라는 그 제목으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소개하고 이렇게 이제 콜론까지 이렇게 찍어줘야죠. 해서 회원 번호가 이제 나타날 때 소개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거라고요. 근데 이 회원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구해야 돼요? 우리가 개수를 구해줘야 인원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값으로 사용할 이 회원 번호도 값으로 이제 개수를 이제 표시해야 인원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소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을 쓸 거니까 행 머리글이다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요 회원 번호 개수 구한 거는 이번에는 뭘로 쓰겠다? 우리 값으로 이제 표현해 달라. 그렇게 해서 값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쓰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이제 쿼리 디자인에 우리 결과의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맨 이제 제목부터요. 교실이다, 소개다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실습실, 그리고 일반실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고 그리고 그때 이제 레코드의 개수는 총 2개, 총 2개가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36이다, 64다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고 그리고 6하고 11, 28에 46, 그리고 2하고 7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 위에 보니까 최우수 회까지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원, 그리고 우수 회원 나왔는데 최우수 회원이라고 나와야죠. 얘는 이제 열의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요 사이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열 너비를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결과값이 다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일단 디자인 보기 좀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죠.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하고 나면 이제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행머리글을 이제 만들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IIF라는 그 함수와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식을 썼다고요. 식을 썼는데 요약을 왜 묶는 방법으로 해요? 이거를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서 식으로 바꿔주면 안 돼요. 왜? 문제에서 과목명별로 묶어서 표시하라고 나왔잖아요. 해서 실습실이 딱 한 번만, 일반실이 딱 한 번만 그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다고요. 해서 교실 내가 구한 거 그 결과값을 가지고 묶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식하고 묶는 방법하고 그 차이가 뭔지 직접 보세요. 제가 쿼리를 또 하나 더 만들게요. 자, 만들기로 들어가고 여기서 쿼리 디자인 얘로 이제 만들어 볼게요. 얘로 만드는데 이제 우리가 얘를 식을 똑같이 이제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회원 테이블 추가시키고요. 구분 상세 추가시키고 과목도 추가시킬게요.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놓고 아까 썼던 그 IIF 식 있죠? 그거 그대로 이제 붙여넣기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 해놓고 얘 좀 보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요약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제 묶는 방법하고 나오죠? 요거를 제가 식으로 만들게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각각의 이제 데이터들마다 실습인지 일반실인지 그게 계산이 된다고요. 각각의 이제 회원들이 되게 많았겠죠. 그 사람들마다 실습실인지 일반실인지 그걸 이제 구해서 각각 사람들의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다시 디자인 보기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 제가 이거를 식이 아니라 묶는 방법으로 바꿔볼게요. 묶는 방법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실행이요. 실행했더니 실습실은 실습실끼리 싹 다 이제 묶어서 데이터를 표시해주고 일반실은 일반실끼리 싹 다 이제 묶어서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준다고요. 이게 식과 묶는 방법의 차이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과목명별로 묶어서 이제 표시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묶는 방법 교실 단위로 이제 묶어서 표시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분 상세도 마찬가지로 구분 상세별로 묶어서 표시해 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묶는 방법과 우리 식 그 두 가지의 차이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여기다가 이제 식을 썼다고 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식으로 바꿔서 실행 한번 해보세요. 직접.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실행이요. 실행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떴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요약을 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이렇게 이제 보이잖아요. 뭔가 이제 궁금하면 직접 해보세요. 해보고 오류가 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쿼리 요거 이제 끄자고요. X 버튼으로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죠. 문제에서 과목별 구분별 인원수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과목별 구분별 우리 인원수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쿼리 이름 쓰다가 오타가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틀린 걸로 채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크로스텍 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원이라고 있고 구분 상세, 과목 이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래요. 이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구분이라는 거를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여기서 구분은 이제 A다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받았죠. 그렇게 이제 입력하게 되면 입력된 그 구분에 해당하는 회원들의 정보를 조회하는 회원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A를 입력했더니 구분이 A인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조회가 됐는데 그때 레코드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나왔다? 6개가 나왔다. 그때 결과값으로 지금처럼 프로그램, 구분, 성명, 납부 회비,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이제 5개 필드 값을 나타내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쿼리에서 우리 쿼리 디자인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회원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구분 상세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과목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세 개 테이블을 다 추가시켰죠. 그러면 테이블 추가 요거는 이제 꺼버리자고요. 여기서 X요. 그리고 요 세 개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조회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겠죠. 맨 앞에 보니까 우리 프로그램이요. 프로그램하고 얘를 먼저 표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원 테이블을 쭉쭉쭉 봤을 때 우리 프로그램이라는 그 필드는 없죠. 그리고 구문 상세도 없고 과목에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기타 교실이다, 음악 줄넘기다, 그리고 바이올린, 그리고 로봇 교실하고 이런 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과목에 이제 해당하겠죠. 해서 우리 과목 테이블이요. 요거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바둑 교실이다, 한국사 시험이다, 방송 댄스다 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이곳에 들어있네요. 이곳에는 이제 분명히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얘가 이제 과목 테이블이라고요. 과목 테이블에 프로그램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우리 이 과목 테이블을 봤을 때 프로그램명이 없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우리가 디자인 보기를 좀 보자고요. 디자인 보기 땅 하고 열어서 봤더니 지금 우리 과목명이라고 있는데 이 과목명에 우리 캡션을 아까 1번 문제에서 캡션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했었죠. 그래서 이 과목명이 프로그램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과목 요거 이제 꺼버릴게요. 꺼버리고 프로그램 얘가 이제 과목명이니까 과목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구분을 나타내야죠. 그 구분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구분해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게 성명이요. 성명은 지금 우리 회원 테이블에 있으니까 회원 테이블의 성명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납부 회비요. 납부 회비는 지금 우리가 필드로 가지고 있지 않죠.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납부 회비는 월 회비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 이렇게 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월 회비라는 건 지금 여기 있고요. 그리고 할인율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요 식을 전부 다 이제 그대로 그냥 써주면 되겠네요. 그때 제목은 이제 납부 회비라는 그 제목으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러면 제목을 이제 납부 회비로 하면 되니까 납부 회비 이렇게 이제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맨 처음에 이제 월 회비 먼저요. 월 회비는 필드 명이니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월 회비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기호 열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문제랑 똑같이 가로 똑같이 열어주고 1 마이너스요. 1 마이너스 이제 할인율을 해주면 되는데 할인율도 우리가 필드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렇게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문제에 나온 이 식을 그대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성명 옆에다가 방금 썼던 그 식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전화번호 나타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전화번호라는 그 필드요. 우리 전화번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전화번호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가입일이 2024년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4년 5월 31일 그 사이인 그 자료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가입일에 대해서 이 조건을 쓸 때 우리가 이제 비트윈 연산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우리 가입일이라는 그 필드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그냥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키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는데 그때 가입이라는 그 필드가 없으니까 각각 이런 회원들의 데이터가 이 사이 날짜인지 아닌지 뭐 확인할 수가 없겠죠. 해서 가입일 요 필드를 우리가 추가시켜 줘야 된다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가입일 요 필드 요거 이제 추가시키자고요. 추가시켜 놓고 우리가 이제 비트윈 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조건은 지금 여기다 작성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이제 비트윈 연산자 그거 이제 쓰면 되니까 비트윈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2024년 2월 1일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end라고 써주고 그 뒤에 또 날짜 2024년 5월 31일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우리가 XX에서 이런 날짜를 쓸 때는 앞뒤로 반드시 뭘 붙여야 된다? 우리 샵이요. 샵을 붙여야 이게 이제 날짜로 이제 인식이 된다고요. 해서 이 두 날짜 사이의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라라고 해서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그 조건을 우리가 가입일에다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났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얘네가 이제 잘려서 나올 수도 있겠죠. 해서 요 사이에다가 우리 마우스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마우스 모양이 바뀌면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납부 회비는 지금처럼 전부 다 샵으로 표시됐어요. 얘도 이제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요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요.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바뀌면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전화번호 얘네들은 전부 다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입일도 지금 이곳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지금 이 날짜를 봤을 때 지금 전부 다 이 사이의 날짜의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조회가 됐습니다. 원래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실행시켰을 때 그때 레코드의 개수가 총 100개가 나왔는데 이 날짜 사이에 이제 해당하는 그 자료가 35개인가 봐요. 그래서 35개의 자료가 이렇게 이제 검색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지금 6개의 레코드만 조회가 됐는데 우리 거는 35개가 조회가 됐죠. 왜? 아직 문제 덜 풀었잖아요. 우리가 구분을 이제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아서 입력된 그 구분에 해당하는 그 회원들의 정보만 조회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복귀 먼저 들어가자고요. 들어가서 우리가 구분을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을 때 대괄호로 묶어서 이 메시지를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대괄호 열어주고요. 구분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대문자 A, 한 칸 띄고 B, 한 칸 띄고 C 그리고 가로 닫고 그 뒤에 을 한 칸 띄고 그리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괄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입력해 주면 매개 변수 값으로 데이터를 이제 입력받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뜬다고요. 그때 이런 이제 메시지 입력할 때 맨 마지막에 점 같은 게 있나 없나 그런 거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거를 우리 구분의 조건 칸에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이제 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어요. 그때 이 메시지에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이제 대문자 A하고 이렇게 똑같이 쓸게요. 쓰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레코드의 개수는 총 6개가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제목 확인하자고요. 프로그램 구분, 성명, 납부, 회비,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리고 기타 교실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사 시험방까지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고 그때 구분은 싹 다 이제 A가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김창겸부터 시작해서 김명순까지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거 맞고 그때 납부 회비를 보니까 납부 회비가 제 거는 막 소수점이 막 들어가 있죠. 근데 문제 그림에는 이렇게 통화 기호가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을 통화로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근데 제 거는 지금 가입일이 맨 마지막에 표시가 됐는데 문제 그림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가입일이 화면상에 표시가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바꿔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일단 납부 회비 먼저요. 납부 회비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속성이요. 속성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가 이렇게 뜨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형식을 지정할 수 있죠. 해서 형식 얘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통화 기호 붙여달라 이렇게요.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납부 회비는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속성 시트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리고 가입일이요. 가입일은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안 되게 해야 되니까 지금 이곳이 표시라는 곳이라고요. 화면에 이제 표시할래 말래 그거 이제 선택해 주는 건데 가입일은 우리가 조건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시킨 거잖아요. 얘는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되면 안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만 해제시켜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매개 변수값 입력해라 이렇게 떴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대문자 A 입력해주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납부 회비를 보니까 통화 기호가 붙어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됐죠. 근데 얘는 이제 너비가 너무 넓어요. 넓으니까 요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요.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마우스 모양이 바뀌면 그때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때 마지막 지상 읽어보면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그런 필드와 필드명, 필드 형식 이런 것들은 그림같이 표시되게 설정해라. 우리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준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문제 다 풀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쿼리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회원 조회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회원 조회하고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회원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 입력해주고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회원 조회다라고 해서 쿼리가 작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원 테이블이 있고 구분 상세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과목 테이블이 있대요. 이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과목명별로 구분 상세별로 인원수와 이제 총 월 회비 이걸 이제 조회하는 등록 현황 조회라는 이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쿼리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 레코드의 개수를 보니까 총 19개가 조회가 됐죠. 그러면 요거 이제 크기 조정 좀 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쿼리를 이제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한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회원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구분 상세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과목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세 개 테이블 다 추가시켰죠. 그러면 테이블 추가 창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자고요. 그리고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맨 앞에 이제 프로그램 그렇게 이제 있는데 얘는 우리의 과목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목명이라는 요 필드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구분 상세라는 거요. 구분 상세라는 거에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인원수를 이제 표시해 줘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인원수는 회원 번호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회원 번호 요 필드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원 번호 요것도 이제 더블 클릭할게요. 그리고 총 월 회비라는 거요.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면 총 월 회비라는 거는 월 회비 그 필드를 이용해서 합계를 내림차순을 정렬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총 월 회비라는 거는 월회비 필드 요걸 이제 이용하는 거니까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할게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과목명별로 구분 상세별로 인원수와 총 월 회비라는 거를 묶어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그마 유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할게요. 해서 과목명별로 묶어달라. 구분 상세별로 묶어서 표시해달라. 그리고 회원번호 이 필드를 가지고는 우리가 인원수를 구하기 위해 갖다 놓은 거죠. 해서 이 회원번호를 가지고는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제목은 인원수라는 요 제목으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맨 앞에 가서 인원수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인원수는 이제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하라는데 표시의 예 보니까 실제 값이 0일 때 0명으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하고 6이면 6명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하래요. 그러면 요 필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속성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속성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속성 시트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여기 이제 형식 쓰는 칸이 따로 있죠.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실제 값이 0일 때 또 0으로 표시해 줘야 되니까 0명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나면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선생님, 여기에는 실제 값이 0인 게 없는데 그냥 샵명하고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세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 문제 지상에 정확하게 지시가 나왔잖아요. 0일 때 0명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0명, 얘를 써야 된다고요. 얘를 쓰면 틀린 걸로 채점이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형식에다가 방금 썼던 거 0명 요것만 써주고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통화기호 같은 게 막 들어가요. 그런 거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원수에 대해서는 다 했어요. 그러면 속성 시트 요거는 이제 그냥 꺼버리자고요. 그 다음에 총 월 회비라는 거는 월회비 필드를 이용해서 합계를 계산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요약 얘가 이제 묶는 방법으로 돼 있는데 요걸 이제 합계로 이렇게 이제 고쳐주고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정렬이 바로 아래 칸이죠. 해서 얘를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과목 코드 그 필드의 값이 TT라는 걸로 시작하는 그 레코드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시켜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not이랑 like라는 그 연산자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과목 코드요. 과목 코드도 이제 추가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과목 코드라는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과목 코드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과목 코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건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TT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TT라고 써주고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별표만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이런 이제 우리가 만능 문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때는 like 연산자를 써야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TT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별표를 앞에다가 붙여버리면 TT라는 걸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찾아주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별표를 앞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이고 이렇게 이제 붙여버리면 TT가 포함된 그 데이터를 찾아준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TT로 시작하는 그랬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 TT로 시작하는 그 레코드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시켜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난 like not을 앞에다가 또 붙여줘야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난 like하고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과목 코드를 가지고는 우리가 묶어서 볼 게 아니죠. 해서 이 필드는 내가 이제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 추가시킨 거라 이 묶는 방법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얘는 이제 조건으로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조건으로만 쓰겠다.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표시라는 곳에 자동으로 이제 이 필드의 그 값은 표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여기다가 쓴 그 조건 식이요. 식이 이렇게 이제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상 보니까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게 설정해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과목명이라는 그 필드를 갖다 놨는데 우리가 테이블 완성하는 그 문제에서 이 과목명이라는 그 필드의 캡션을 프로그램으로 바꿨기 때문에 프로그램 그렇게 이제 나올 거고요. 구분 상세 그대로 나올 거고 인원수로 바꿔줬죠. 인원수로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월 회비는 총 월 회비로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 앞에 가서 여기다가 총 월 회비하고 이렇게 쓰고 콜론만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제목을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거 다 한 것 같으니까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쿼리 디자인에 우리 결과의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요런 이제 글자들이 살짝 잘릴 수 있으니까 우리 열 너비부터 조정 좀 할게요. 요 사이에다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총월 회비 얘도 이제 살짝 잘릴 수 있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조금 이제 크기 조정 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목부터 확인하자고요. 프로그램이다, 구분 상세다, 인원수다, 총월 회비다 라고 해서 제목 똑같이 다 나왔죠. 그리고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그때 이제 줘야 된 그 레코드는 총 19개라고요. 제 것도 지금 19개가 맞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총 월 회비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을 해줬어요. 문제에서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정렬했더니 정렬된 것도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이 금액도 지금 우리 문제 그림과 내게 똑같죠. 그리고 로봇 교실이다, 로봇 교실이다.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됐고 그 밑으로 독서 토론, 방송 댄스, 바이올린, 바둑 교실, 한국사 시험반 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일반, 최우수, 일반 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6명이다, 3명이다, 9명이다, 7명, 6명 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것도 맞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 띄워놓은 화면에는 얘가 다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다 볼 수 있잖아요. 해서 요 데이터들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도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요 쿼리도 꺼버리자고요. X 버튼으로 꺼버리고 여기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얘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얘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등록 현황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등록 현황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쿼리 이름을 이제 썼으면 혹시나 오타 같은 게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등록 현황 조회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이 문제들을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문제만 딱 보고 해설이나 정답 같은 걸 전혀 보지 않고 혼자서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